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35살에 10억을 모으는 5가지 방법과 그리고 지금 가난해도 반드시 부자 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또 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한번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을 관리가 먼저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돈을 버는 것보다 세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오른 만큼 씀씀이도 같이 올라가고요. 수익이 오른 만큼 씀씀이도 같이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 유형도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범위가 점점 커질 만큼 이게 다시 수익률에 비례해서 줄어들었을 때 같이 비례해서 줄일 수가 있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주기식 소비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보유주기식에 관련된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돈 없이 그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이 단기간 빨리 자산 증식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라. 돈을 쓸 곳이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내 직업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을 해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건강에 관련된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 한번 잃으면 돈이 금방금방 새요. 그 다음으로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도 매우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일단 10대에서 30대 이전 때까지는 골고루 대인관계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40대부터는 그걸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40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에 전전긍긍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일단 무언가에 따른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돈을 못 모으는 그런 습관적 유형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이유를 명확히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제대로 돈을 써왔던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돈에 대한 결핍이 그 어떤 사람보다 미친놈처럼 아주 강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거의 미세한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열정이 꾸준하게 유지를 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들리실지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자유고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제 과거로 돌아갈 때 전혀 창피함 없이 지난 15년간 또는 17년간 그렇게 사회생활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반드시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책임은 남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환경 탓하고 무슨 탓 해봐야 어차피 내 기분만 나빠지지 현재에서 흐름이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덤덤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낙폭이 벌써 보이는데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나의 돈 욕심이 일단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양보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나는 당장 내년에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타이밍도 놓치고 이제 시기도 놓치고 그 다음에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도 다 놓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요즘 자산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시즌에서 제가 녹화 방송을 찍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건 다 준비되는 자들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미워하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가족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해봤는데 결국에 미워해봐야 나한테 도움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만
좋아질 뿐이고 그때만 어찌 보면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좀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해봐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변화가 별로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방법에 따른 고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내심 곧 꾸준함입니다. 내가 부자를 되고 싶다고 하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연구를 끊임없이 하겠죠. 내가 게임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격투게임 좋아하면 콤보를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알아서 노력을 하고 알아서 연습을 하고 알아서 그런 걸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콤보를 어떻게 넣을 거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라이벌이 생기면 그 라이벌을 제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있는 전략 전술을 아주 잘 이쁘게 짜죠. 근데 이상하게 투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전술을 알아서 짜주겠지, 누가 알아서 전략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남의 의존도를 매우 많이 높이는 경향성을 보이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치명적인 자기의 약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아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지난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에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거의 코로나 때도 병을 거의 쓰러져 가기 직전 때까지나 아니면 진짜 몸살이 크게 나는 경우 빼놓고서는 거의 방송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작은 유튜버라고 해도 여러분들에 따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도 놀랐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전 놀랐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비해서 최대한 저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돈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작은 돈이라고 해서 되게 하찮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쉽게 오픈마켓에서,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쿠팡에서 뭐 6만원짜리 7만원짜리는 덜덜 떨면서 이렇게 결제를 하지만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는 5, 6만원 부분은 되게 하찮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도 소중히 할 줄 알고 잘 관리할 줄 알게 되면 큰 돈을 만들었을 때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순간에 돈이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잠시 거쳤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따른 하이에나들이 막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제 돈을 갈취해 가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세고 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관계는 신중하게 만든다. 이 말은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시간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량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요. 내가 나태한 성장 쪽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준점 없이 그냥 아주 무형의 형태에 따른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대비보다 한 발짝, 두 발짝 더 먼저 해보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리를 정말 잘하면 다치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을 좀 알 필요성이 있는 게, 다치면 회복하는 거에 따른 고통이 수십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수십 배가 되면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정도까지 오게 되면 포기가 되거든요. 포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의 변화가 크게 변화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고 그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크게 투자 시장에서 상처받지 않고 좀 건강하게 투자하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미워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해탈의 경지를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 힘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10명 다, 100명 다, 1000명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채널은 누구도 보지 않을 건데 왜 이 시기 때 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들어볼 줄 아는 형태가 되어야 진정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좀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 따른 멘탈 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야 그만큼 내 투자 손실에 있는 책임 강도가 어느 정도 덜하는데 그런 기준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책임 강도가 오히려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싫든 좋든 간에 가족 빚을 감당하느라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뭐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해봤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일어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인내의 한계점을 넘기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건 리미트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아마 깨알같이 그리고 알아들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쉽게 얻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만 얻어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시간의 총량에 돈에 따른 개념과 흐름과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진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은 좀 달라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